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풍성하며 화려한 실내 식물 중 일부는 직사광선이 단 한 줄기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상상해 보세요. 이 식물들은 거실의 어두운 구석, 아주 작은 창문 하나뿐인 침침한 욕실, 심지어 창문이 전혀 없는 사무실에서도 잘 자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햇빛을 너무 많이 주거나 완벽하게 밝은 창가를 찾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실수로 식물을 죽이고 있는 동안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듯 적극적으로 그늘을 선호하는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식물들은 저조도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실제로 더 쉽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실내 가드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식물 2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리스트의 19번 식물은 이유가 있어 거의 불멸이라 불립니다. 광산과 방공회서도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52번은 지구상에서 빛 부족에 가장 강한 식물로 방 구석에서 완벽하게 반짝이는 잎을 뽐내며 사실상 당신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지 시험하듯 서 있을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돈을 절약하고 아름다운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콘텐츠를 매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햇빛 없이도 번성하는 실내 식물 20가지를 인상적인 것부터 절대적으로 전설적인 것까지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탑 1. 가스테리아. 햇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은 다육식물. 깜짝 놀랄 만한 사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사람들은 다육식물 하면 사막, 눈부신 햇살, 그리고 매일 몇 시간씩 햇빛이 쏟아지는 창가부터 떠올립니다. 가스테리아는 이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이 작고 아담한 다육식물은 때로는 반점이 있고 때로는 줄무늬가 있으며 진한 녹색이나 흰색 무늬가 섞인 두툼한 혀 모양의 잎을 틔웁니다. 사하라 사막에 어울릴 법한 외형을 가졌지만 친척격인 알로에나 아가베와는 달리 가스테리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늘진 협곡이나 바위 노출지에서 더 큰 식물이나 바위 돌출부 아래에서 자라며 진화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늘에서 살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강한 빛이 없으면 웃자라거나 색이 바래고 시들어버리지만 가스테리아는 그냥 묵묵히 자라납니다. 다른 다육식물들을 서서히 죽게 만드는 간접광이나 약한 광량 아래서도 형태를 유지하고 색을 지키며 새로운 잎을 계속해서 트이워냅니다. 충분한 햇빛을 제공할 수 없어 다육식물 키우기를 포기했던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입문용 식물입니다. 물은 2~3주에 한 번씩 아껴서 주세요. 물 주기 사이에 흙이 충분히 마르도록 하고 잎에 화상을 입힐 수 있는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모든 다육식물이 햇빛을 갈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집안의 어두운 구석에서도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관문 같은 식물로 생각해 보세요. 톱 2. 시서스 롬비폴리아. 어두운 곳을 위한 간과된 덩굴 식물. 시서스 롬비폴리아, 그레이프 아이비는 그 가치에 비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킨답서스, 골든 에피프레넘을 위해 창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독특한 결각이 있는 잎을 가진 이 관리하기 쉬운 덩굴 식물은 원예 센터 구석에서 누군가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서스 롬비폴리아는 자연 상태에서 숲의 하층부나 그늘진 정글 캐노피의 가장자리를 따라 자랍니다. 잎이 모양이 포도잎과 다소 비슷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으며 차분한 우아함과 함께 아래로 늘어지거나 위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은
실제 가격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게 합니다. 잎에는 은은한 광택이 있어 어두운 방의 미세한 빛조차 잡아내며 식물 전체에 무성하고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부여합니다. 이 식물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서스는 대부분의 가정집이 실제로 처한 조명 조건에 거의 독보적으로 잘 적응합니다. 밝은 산란광도 아니고 직사광선도 아닌 그저 일반적인 방 안의 주변 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조한 공기, 낮은 온도, 이따금 물주기를 잇는 실수, 그리고 어두운 구석까지도 대부분의 식물은 갖지 못한 인내심으로 견뎌냅니다. 높은 선반에서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작은 지지대를 세워 타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고 봄과 여름에 가끔씩 비료를 주면 됩니다. 이것이 관리법의 전부이며 다른 덩굴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법한 환경에서도 이 식물은 끊임없이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톱세임 니둘라리움, 애니둘라리움, 어둠 속의 색채. 화려한 색감의 잎을 가진 대부분의 식물은 햇빛을 쫓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색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하지만 하이포테스, 니에돗피안, 폴카돗 플란트타는 이 규칙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하이포에스테트, 필로스타치아는 초록색 바탕에 분홍색이나 보라색 전무늬가 박힌 잎을 피워냅니다. 어떤 품종은 누군가 붓으로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모습이며 또 어떤 품종은 전무늬가 너무 빽빽해서 바탕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식물은 진정으로 키워볼 수 있는 관엽식물 중 시각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식물 중 하나이며 밝은 간접광이나 심지어 약한 빛에서도 그 매력을 가감없이 발산합니다. 하이포테스를 키우는 비결은 이 식물이 적당한 빛을 원하면서도 직사광선은 절대 견디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직사광선은 이 화려한 잎을 퇴색시키고 타게 만들어 그 아름다운 대비를 빛바랜 실망감으로 바꿔버립니다. 역과된 빛, 간접광 혹은 꽤 어두운 빛 아래에서도 색상은 선명하게 유지되며 잎은 특유의 회화적인 느낌을 간직합니다. 토양은 골고루 촉촉하게 유지하되 물에 잠기거나 완전히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물이 웃자라지 않고 풍성하게 자라도록 정기적으로 생장점을 잘라 주어야 합니다. 비교적 약하더라도 주변 광이 비치는 장소를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식물원에 있을 법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색의 향연을 보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직사광선 없이도 집 안에서 가장 다채로운 공간을 가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식물로 생각하세요. 톱 4. 싱고니움, 형태가 변하는 그늘의 애호가. 싱고니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흥미로워지는 보기 드문 식물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식물은 단순한 화살표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 그 이름이 붙여졌지만 식물이 성숙함에 따라 잎은 대대적인 변신을 거듭합니다. 잎의 갈래가 발달하고 깊게 패이면서 마침내 완전히 복잡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형태를 갖추게 되어 마치 전혀 다른 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싱고니움 포도필름은 이 모든 과정을 그늘에서 해냅니다.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숲의 하층부가 원산지인 이 식물은 정글 바닥까지 도달하는 얼룩덜룩하고 걸러진 빛을 받으며 자랍니다. 집 안환경으로 치면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 가려진 구석, 그리고 직사광선보다는 주변의 은은한 빛에 의존하는 방이 이에 해당합니다. 품종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은빛이 감도는 녹색부터 분홍빛, 흰색 무늬 혹은 버건디 색조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색상 조합에도 어울리는 싱고니움이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중요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바로 실제 많은 가정의 실내 환경인 간접광이나 낮은 조도에서도
번성한다는 점입니다. 흙은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되 물이 고여 있지 않게 하세요. 폭포처럼 늘어지는 효과를 원한다면 아래로 처지게 키우고, 아담한 외형을 원한다면 작은 지지대를 세워 수직으로 자라게 하세요. 이 식물은 진정으로 적응력이 뛰어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은 마치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장기적인 관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톱헬, 페페로미아, 아담한 적응의 달인들. 페페로미아는 단지 하나의 식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세계입니다. 이 속에는 1000종 이상의 종이 존재하며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다양한 잎의 형태, 질감, 색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둥근 모양, 하트 모양, 물결 모양, 줄무늬, 주름진 모양, 와인색, 은색, 초록색 또는 크림색 등 당신이 좋아하는 잎의 질감이 있다면 거의 확실하게 그 모습을 한 페페로미아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종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특징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실내 환경 적응력입니다. 페페로미아는 전 세계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하층 식물로 진화해왔습니다. 이는 이들이 수백만 년 동안 약하고 역과된 빛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매우 능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툼한 잎의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물주기에도 관대합니다. 크기가 아담하게 유지되어 좁은 공간에 이상적이며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페페로미아는 일반적인 방 안조건, 즉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 광만 있는 곳,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던 그런 공간에서도 아주 잘 자랄 것입니다. 애지중지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밝은 창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높은 습도나 특별한 흙 혹은 기본적인 주의 기울임 외에 그 어떤 특별한 루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물 세계에 처음 입문했거나 연이은 실패로 자신감을 잃었다면 여기서 시작해 보십시오. 페페로미아는 식물을 살려내는 당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탑식, 칼라테아, 그늘을 선호하는 살아있는 예술. 사람들이 대화 도중 말을 멈추고 잠깐만요, 이거 진짠가요? 라고 묻게 만드는 식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칼라테아, 카라테아입니다. 이 식물들은 줄무늬, 헤링본, 깃털 모양, 분홍색과 보라색의 수채화 물감을 떨어뜨린 듯한 얼룩 등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표현된 패턴의 잎을 트위워내어 마치 손으로 직접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사광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호합니다. 차라테아 종은 남미 열대우림의 지표면이 원산지로 그곳의 나무 우거진 덮개는 사실상 모든 직사광선을 걸러냅니다. 이들은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번성하도록 진화했으며 이러한 특성은 실내 조명 환경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칼라테아를 직사광선 아래 두면 그 화려한 무늬가 바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늘진 방에 두면 무늬가 더욱 짙어집니다. 색상은 더 생생해지고 대비는 더 뚜렷해집니다. 습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광이 제한적인 욕실에 두기에도 이상적입니다. 또한 밤에는 잎을 위로 접었다가 아침에 다시 펼치는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는 대부분의 식물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생명력과 개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관리에는 어느 정도의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흙을 고르게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고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여과된 물을 사용하며 할 수 있다면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해 주세요. 그 대가로 여러분은 초록색 틀에 담긴 늘 곁에 머물며 끊임없이 감탄을 자아내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톱칩을 아스플레니움, 어두운 방의 풍성한 장식. 고사리와 약한 빛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유대감이 있습니다.
고사리가 자연에서 어디서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울창한 숲, 협곡의 벽, 직사광선이 전혀 닿지 않는 외진 시냇가 등입니다. 아스플레니움 Bird's Nest Fern은 이러한 자연적 선호도를 바탕으로 소장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구조를 가진 실내 식물 중 하나로 거듭납니다. 아스플레니움 니두스, 에이스플레니움 니디턴트스는 중앙의 로제트에서 뻗어 나오는 길고 넓으며 가장자리가 물결치는 잎을 만들어내는데 이 로제트가 바로 이름에 붙은 새 둥지를 의미합니다. 다 자란 식물은 잎의 길이가 최대 1m에 달하며 그 존재감과 무게감으로 구석 공간을 가득 채우는 짙은 녹색의 분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연약하고 가냘픈 식물이 아닙니다. 튼튼하고 건축적인 미가 있으며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존재감을 뽐내면서도 약한 빛 속에서 번성합니다. 사실 직사광선은 이 식물을 실제로 손상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인 중 하나로 흠잡을 데 없는 잎에 창백하게 타버린 반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두운 욕실이나 그늘진 복도 혹은 식물을 키우기 까다로웠던 어떤 방에든 이 식물을 두어 보십시오. 물을 줄 때는 새 잎이 돋아나는 중앙 로제트 안쪽이 아니라 밑동 주변에 물을 주십시오. 로제트에 물이 고이면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식물이 생존하기 힘든 환경에서 이렇게 화려한 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만끽해 보십시오. 톱 8. 마란타 움직이는 그늘 애호가. 마란타는 집안의 거의 모든 환경에서 잘 적응하며 다른 어떤 식물도 거의 하지 않는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매일 밤 마란타 르코느라, 마란타 르초느라의 잎사귀는 마치 기도하는 손처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위로 접힙니다. 매일 아침이면 잎은 다시 펼쳐집니다. 이는 빛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수면 운동 랠리 NYCT 네스티이라는 행동으로 빛의 변화가 미묘한 저조도 환경에서 이 움직임은 거의 명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어느새 당신은 식물을 관찰하고 변화를 살피며 상태를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잎이 자체도 장관입니다. 초록색 바탕에 붉은 잎맥이 정교한 무늬를 그리며 헤링본 패턴과 짙은 보라색 잎 뒷면은 아주 미세한 빛이라도 받을 때면 신비롭게 반짝입니다. 마란타는 시각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 모두에서 어두운 방의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일정한 수분을 선호하고 높은 습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운 욕실에 두기에도 이상적입니다. 직사광선은 이 아름다운 무늬를 퇴색시킴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대부분의 실내 식물이 보여주지 못하는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톱9 아스피디스트라 ASP디스트라 W 이뇨스와 불멸의 그늘 거주자.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철의 식물 Cast Iron Plant. 이 이름은 칭찬으로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수세대에 걸친 정원사들이 시행착오를 통해 이 식물이 사실상 죽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이피디트라 엘라시오아르는 60cm 높이까지 자라는 수직 형태의 식물로 길고 짙은 녹색의 띠 모양 잎을 틔웁니다. 격식 있고 다소 빅토리아 시대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이 식물이 유명해지게 된 어둡고 우아한 인테리어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다른 식물을 죽게 만들 조건, 즉 낮은 광도, 아주 미미한 빛, 불규칙한 물 주기, 온도 변화, 먼지, 그리고 방치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정말이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아스피디스트라 아피디트라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식물원에서는 한 세기 이상 어두운 복도, 전시장, 지하 전시실과 같이 가장 관리하기 힘든 실내 공간에 이 식물을 사용해 왔는데 그 이유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아스피디스트라는 관엽식물 중 짙은 그늘에 대한 내성이 가장 높은 식물 중 하나라는 사실이 일관되게 입증되었습니다. 관리 방법은 거의 우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고 1년에 한두 번 비료를 주며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끔 잎의 먼지를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직사광선만 피하십시오. 직사광선은 이 식물을 실제로 손상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집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놓아두고 사실상 잊어버려도 되는 식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생각날 때 그곳에 가보면 처음 두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의연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톱10. 아글라오네마, 어두운 방의 화려한 예술가. 아글라오네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기에 이러한 리스트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립니다. 이 식물들은 은색, 분홍색, 빨간색, 크림색, 그리고 초록색이 어우러진 잎을 트이우며 마치 마블링 페이퍼나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부분의 화려한 식물들이 성장을 거부할 만한 환경에서도 이러한 잎이들을 만들어냅니다. 아글라오네마 종은 빅토리아 시대부터 인기 있는 실내 식물이었으며 원래부터 우리가 여기서 높게 평가하는 바로 그 특징, 즉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어둡고 그늘진 실내 공간에 색채와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불어넣는 능력 덕분에 사랑받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품종과 빛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잎에 초록색이 많을수록 더 깊은 그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순수한 초록색 또는 초록색과 은색이 섞인 품종은 아주 낮은 조도에서도 잘 자랄 것입니다. 분홍색, 빨간색, 노란색 품종은 색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 더 많은 빛이 필요하지만 가장 화려한 품종조차도 대부분의 실내 식물보다 훨씬 적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기껏해야 밝은 간접광 정도면 충분하며 직사광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리스트의 모든 식물을 동네 화원에서 쉽게 찾을 수는 없겠지만 빛이 부족한 공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식물들입니다. 톱 11. 디펜바키아, 그늘 속의 대담하고 이국적인 드라마. 디펜바키아는 그 시각적 존재감만으로도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식물은 녹색 바탕에 크림색의 하얀 무늬, 줄무늬, 반점이 새겨진 크고 넓은 타원형 잎을 틔웁니다. 어두운 구석에 놓인 잘 자란 디펜바키아는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공간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식물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디펜바키아는 1.5m에서 2m 높이까지 자랄 수 있으며 굵은 줄기와 화려한 무늬의 잎들이 왕관처럼 어우러져 마치 야자수와 같은 실루엣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은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산란광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남미 열대 우림 바닥이 고향인 이 식물에게 저조도 환경은 자연스러운 서식지와 같습니다. 간접광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방이나 주로 주변 광에 의존하는 방과 같은 일반적인 가정 조명 환경에서도 디펜바키아는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잎의 무늬는 유지되며 식물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잎을 끊임없이 틔워냅니다. 주의 사항. 식물의 즙은 자극적이므로 잎을 씹을 수 있는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십시오. 커다란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고 윤기가 나도록 가끔씩 닦아주세요. 수개월, 수년에 걸쳐 작고 소박했던 식물이 진정으로 웅장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톱 칸디, 아이비 블루스탄 포스포리티. 저조도에서 빛나는 늘어지는 덩굴의 고전적인 매력. 아이비는 실내 공간에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높은 선반이나 책장 위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특유의 결각이 있는 잎빛과 늘어지는 줄기는
다른 식물들이 흉내 내기 힘든 생동감과 세월의 깊이를 자아냅니다. 또한 아이비는 낮은 조도 환경에서도 진정으로 잘 자랍니다. 헤데라 헤릭스는 유럽 전역의 울창한 숲 밑바닥에서 야생으로 자라며 그늘진 땅을 기어가거나 돌담의 북쪽 면을 타고 오르는 등 직사광선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서식합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아이비가 본래 선호하는 서식 환경입니다. 실내에서 이는 아이비가 어두운 복도, 그늘진 구석, 그리고 자연광이 거의 들지 않는 방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자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빛이 잘 드는 곳에 비하면 성장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식물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잎은 특유의 짙은 초록빛을 유지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기가 서서히 길어지면서 늘어지는 효과는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흙은 고르게 촉촉하게 유지하되 너무 축축하게 젖어 있게 하지는 마세요. 아이비는 더위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서늘하거나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해충인 응애가 생기지 않는지 가끔 확인해 주세요. 그 외에는 줄기가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자리를 잡도록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평범한 선반이나 책장이 마치 인테리어 전문가가 꾸민 듯한 멋진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톱 13 호야. 인내 끝에 마주하는 경이로운 개화. 호야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식물입니다. 수주, 수개월, 때로는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호야는 주어진 약한 빛이나 간접광 속에서 왁스 질감의 진녹색 잎을 묵묵히 트이워냅니다. 극적인 변화나 요란한 모습은 없지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꾸준히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 꽃을 피웁니다. 호야의 꽃은 여느 실내 식물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별 모양의 꽃들이 완벽한 기하학적 군집을 이루는데 하나하나가 마치 정교하게 제작된 것처럼 정밀합니다. 많은 품종이 강한 향기를 내뿜으며 밤새 실내를 달콤한 바닐라 향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어떤 꽃들은 자기 폴체라인 같은 광택이 돌아 마치 조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꽃이 핀 호야를 실제로 한 번이라도 본다면 왜 많은 이들이 이 식물에 그토록 열광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낮은 조도에서도 견디는 힘은 정말 뛰어납니다. 호야는 간접광을 선호하며 특유의 왁스질 잎을 변색시키고 손상시킬 수 있는 직사광선을 매우 싫어합니다. 적당하거나 다소 약한 빛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라며 꽃을 피우지만 빛이 충분할수록 더욱 풍성하게 개화합니다. 핵심은 꽃본고리가 맺히면 화분을 절대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개화 주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호야는 또한 불규칙한 물주기에도 관대합니다. 두꺼운 왁스질 잎에 수분을 저장해 두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물 주는 것을 잊어도 견뎌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흙은 다소 건조하게 유지하고 줄기가 자연스럽게 늘어지도록 두며 꽃을 기다리세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톱 초반서, 테이블 야자, 시아에미 에도리아 엘레간스. 거실에 펼쳐지는 열대 우림의 지붕. 빅토리아 시대의 테이블 야자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활처럼 굽은 잎과 가느다란 줄기를 가진 이 작고 우아한 야자수들은 거실이나 격식을 갖춘 손님방에 놓이곤 했는데 당시의 거실은 자연광이 제한적인 어둡고 격식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잘 견뎠기에 선택되었습니다. 테이블 야자 차메도레아 엘레간스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열대 우림의 하층 식생에서 유래했습니다. 위쪽 나무들이 만드는 울창한 그늘 아래에서 자라며 간접광, 적당한 습도, 그리고 정성스러운 물 주기와 같은 빅토리아 시대 거실의 환경에서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특징 덕분에 현대적인 아파트, 사무실, 창문이 적은 방에 두기에 이상적인 식물이 되었습니다. 다 자란 테이블 야자는 1.1.2폰 높이에 도달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열대 식물이 필요로 하는 밝은 산란광 없이도 공간에 진정한 열대의 분위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흙은 골고루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잎을 태울 수 있는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성장기에는 비료를 가볍게 주고 150년 넘게 실내 공간에 우아함을 더해온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음미해 보세요. 톱 6, 필로덴드론 헤데라슴, 피로덴드론 프넌치, 신뢰할 수 있는 일꾼, 필로덴드론 헤데라슴, 피로덴드론 헤데라춤은 초보 정원사들이 처음 발견하고 숙련된 이들도 다시 찾는 식물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칼라테아처럼 강렬한 무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몬스테라 같은 조형적인 존재감을 뽐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이 가진 것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강인한 생명력입니다. 필로덴드론 헤데라춤은 늘어지거나 타고 올라가는 줄기에 하트 모양의 윤기, 나는 초록색 잎을 틔우며 거의 모든 실내 환경에서 중단 없이 성장합니다. 이 식물이 견딜 수 있는 조도의 범위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밝은 간접광부터 대부분의 덩굴 식물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꽤 어두운 곳까지 두루 적응합니다. 필로덴드론 헤데라슴에 대한 연구는 수세대에 걸쳐 재배자들이 관찰해온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바로 이 식물이 흔히 기르는 열대 실내 식물 중 빛에 대한 적응 범위가 가장 넓은 종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잎 몇 장과 마디 하나가 포함된 줄기를 잘라 흙이나 물에 꽂아 두면 일주일 내에 뿌리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뒤면 어엿하게 자라나는 식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빛이라도 들어오는 방이라면 어디든 두어도 좋습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됩니다. 이것이 이 식물이 요구하는 진정한 전부입니다. 그 보답으로 여러분은 끊임없이 무성하게 쏟아져 내리는 성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줄기들은 선반 아래로 늘어지거나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며 창 바로 앞에 두지 않아도 창문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이 식물은 결코 죽이려야 죽일 수 없는 강인함을 지녔으며 바라는 것 없이 아낌없이 주는 식물입니다. 톱 16수 점란 제리스카 스탠벨가 간접광에서의 번식 기계. 점란은 마치 아낌없이 베푸는 듯한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긴 줄기 끝에 장식처럼 매달린 자구라고 불리는 어린 새끼 식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자구들은 각각 잘라내어 새로운 개체로 자라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란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주는 셈입니다. 클로로피툼 초모숨은 흰색이나 크림색 줄무늬가 있는 아치형 잎을 틔우며 자구가 달린 긴 줄기 덕분에 거미와 비슷한 모양을 띱니다. 밝은 간접광에서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창문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방의 낮은 조도에서도 견디는 등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빛 조건에 잘 적응합니다. 점란과 빛에 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빛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대부분의 일반적인 실내 공간에 들어오는 간접적인 주변광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점란은 안정적으로 자라며 꾸준히 자구를 만들고 잎의 무늬를 유지합니다. 자구가 달린 긴 줄기가 자유롭게 늘어질 수 있도록 행잉 바스켓이나 높은 선반 위에 두세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됩니다. 단 몇 달 만에 점란 하나가 풍성한 컬렉션이 될 수 있으며 각각의 아기 식물들을 바로 심거나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식물계의 재생 가능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톱 27, 스파티필름, 햇빛 없이 피는 꽃.
스파티필름은 대부분의 개화 식물이 지키지 못하는 약속을 지킵니다. 바로 약한 빛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약한 빛에서 생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꽃을 피워냅니다. 우아한 하얀색 불연포는 어두운 구석이나 작은 창문 하나뿐인 욕실, 혹은 간접광만 있는 사무실에 짙은 녹색 잎이들 위로 솟아오릅니다. 스파티필름. 종은 나무의 수관이 직사광선을 거의 완전히 걸러내는 열대 우림의 바닥에서 자생합니다. 개화는 햇빛의 강도가 아니라 식물의 내부 주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식물이 약간의 간접광만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개화 식물들이 견디기 힘든 환경에서도 이 아름다운 하얀 꽃들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식물들은 인기 있는 실내 관엽 식물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공기 정화 식물로 손꼽히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밀폐된 공간에서 특히 그 가치가 높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실내의 일반적인 공기 오염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스파티필름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적인 식물로 만들어 줍니다. 토양은 항상 고르게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스파티필름은 물이 부족할 때 잎이 눈에 띄게 시드는데 이는 매우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물을 주고 1시간 이내에 잎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하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다면 집안의 가장 어두운 공간에도 하얀 꽃을 선사하는 식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톱78 스킨답서스, 저조도 생존의 황금 기준. 쇼핑몰에서 자라는 에피프레넘, 이피프렘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층 화분에서 3개 층 아래까지 길게 늘어져 있으며 수년 동안 주기적인 물 주기 외에 별다른 관리 없이 오직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만 무성하게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 사항이 정확히 사실인지와 관계없이 에피프레넘이 바로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매우 실감나게 들립니다. 에피프레넘 아우름, 이피프렘눔 아우름. 이 저조도 환경에서 식물 생존의 보편적인 상징이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거의 모든 다른 관엽식물을 죽게 만들 조건, 즉 짙은 그늘, 형광등 조명, 간헐적인 방치, 온도 변화 및 낮은 습도 속에서도 잘 자랍니다. 에피프레넘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며 품종에 따라 초록색, 황금색 또는 흰색 대리석 무늬가 있는 특유의 하트 모양 잎이 달린 줄기를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과학은 모든 재배자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에피프레넘은 가용한 모든 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광합성 시스템을 발달시켰으며 그 덕분에 쇼핑몰, 사무실, 지하 주차장 및 일반 가정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도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삽수를 하나 잘라 물이나 흙에 꽂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가끔 물을 갈아주거나 흙이 마를 때 물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위로 기어오르게 하거나 폭포처럼 쏟아지게 두셔도 좋습니다. 에피프레넘 줄기 하나가 1년 만에 선반을 가득 채울 수 있고 작은 삽수 하나가 10년 후에는 방 전체를 차지하는 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결같을 뿐입니다. 토피쿠스, 산세베리아, 말 그대로 거의 죽지 않는. 처음에 약속했듯이 이 목록에는 거의 불사신이라 불릴 만한 이유가 충분한 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산세베리아 현재는 드라세나 트리파스시아타로 재분류됨. 는 어떤 생명체에게도 치명적일 것 같은 환경, 즉 장기간의 어둠, 완전한 가뭄, 극심한 온도 변화, 낮은 습도, 척박한 토양, 그리고 불규칙한 관리 속에서도 살아남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도 그저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잎은 건축학적인 미를 자랑합니다. 길고 곧게 뻗어 있으며 연한 녹색의 가로줄 무늬가 있거나 가장자리에 노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 덕분에 마치 검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잎이 처지거나 시들지 않으며 무질서하게 퍼지며 자라지도 않습니다. 방 구석에 조각상처럼 서서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조도 환경에 대한 내성은 정말 실제하며 진정으로 독보적입니다. 산세베리아는 깊은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빛이 적은 곳뿐만 아니라 실제 어둠에 가까운 조건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지만 죽지 않고 적응합니다. 산세베리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막의 선인장이 물을 아낄 수 있게 해주는 것과 동일한 CAM 광합성 시스템이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동시에 놀라운 저항력을 갖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이 밝혀졌습니다. 계절과 환경에 따라 2주에서 4주에 한 번씩 물을 주십시오. 물 주기 사이에는 흙이 완전히 마르도록 하고 과습은 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두고 있고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 보세요. 식물은 여전히 건강할 것입니다. 터피톤투, 자미오콜카스, 그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하는 곳에서 피어나는 전설. 드디어 50번입니다. 가능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식물이기에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단순히 약한 빛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 내 조명 환경, 다른 식물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거의 완벽하게 적응한 식물입니다. 자미오출차 자미포리아, 즉 세저 플랜트는 광택이 나는 짙은 녹색 잎들이 쌍을 이루어 달린 긴 줄기를 뻗어내며 그 모습이 마치 니스칠을 한 듯 매끄럽습니다. 이 식물은 은은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화려하거나 다채롭지는 않지만 차분하고 세련된 우아함을 지니고 있어 마치 디자인 잡지에 나올 법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 있는 다른 거의 모든 식물들이 버티지 못할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라납니다. 그 비결은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ZC 플랜트는 물과 영양분을 저장하는 감자 모양의 굵은 지하경 뿌리 줄기에서 자라납니다. 이 뿌리 줄기 덕분에 식물은 눈에 띄는 손상 없이 긴 가뭄과 어둠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각 잎에 형성된 두꺼운 왁스층은 수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식물 전체가 생존을 위해 설계된 셈입니다. 실제로 이는 집 안에서 가장 어두운 곳, 즉 창문 없는 복도나 안쪽 욕실, 혹은 식물 기르기를 완전히 포기했던 방에 이 자미오콜카스를 두어도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장은 느리겠지만 새로운 줄기가 돋아나고 잎이 펼쳐지는 과정이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이 식물은 특유의 반짝이고 매끄러운 외형을 유지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고 이따금 비료를 주는 것 외에 거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세심하게 관리된 듯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식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를 관리하는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이드가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더 푸른 미래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될 자연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다음 발견이 곧 여러분을 찾아옵니다.